현재 실제 충무공의 얼굴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충무공 후손들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두 점이 있는데 충무공의 5대 손인 이봉상의 초상과 7대 손인 이달의 초상이 현재까지 전해집니다. 유전자의 힘이라는 것은 워낙 강력해서 비록 이순신 본인의 초상은 아니라 해도 현 시점에서 실제 이순신의 용모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두 분의 초상인 것입니다. 더욱이 충무공 집안은 선대의 길을 이어 대대로 이름난 무인들을 여럿 배출합니다. 7대손 이달에는 전라 우수사와 전라 병마 절도사를 지낸 바 있으며 5대손인 이봉상은 이순신과 같은 삼도수군 통제사를 역임해 할아버지인 이순신과 같은 길을 갔으니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먼저 7대손인 이달의 초상은 1775년 묵과에 급제한 기념으로 그려졌습니다. 간 묵과에 합격한 젊은 모습이라서 충무공 집안의 골격 특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얼굴형은 좌우로 발달한 광대를 가지고 있고 각지고 튼실한 턱은 다부지고 늠름한 남성적인 얼굴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위로 한껏 치켜 올라간 눈썹과 작지는 않지만 매서운 눈매, 높은 콧대와 굳건한 입술은 무인다운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5대 손인 이봉상 장군은 충무공이 돌아가신 뒤 불과 80년 후인 167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후 충무공과 매우 비슷한 인생을 살았으며 향년 53세로 돌아가신 이순신과 거의 차이가 없는 향년 52세를 일기로 남아있는 초상 속의 모습은 충무공이 활약하던 시기의 나이와 거의 같습니다. 후손인 7대손 이달해와 마찬가지로 광대가 좌우로 매우 발달했고 각진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썹은 위로 올라갔고 눈매는 속쌍꺼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움과 깊이가 함께 느껴집니다. 처진 눈매를 가진 표준 영정 속의 눈매와는 완연히 다른 모습이죠. 얼굴에는 수두나 홍역을 앓은 듯한 자국이 보이고 코가 날카롭고 시원하게 긴 것이 눈에 띕니다. 당시 조선에서 복스럽게 생각하는 코의 모습은 아닙니다. 입술은 단호하게 자리 잡고 근엄하고 진중하지만 살짝 삐뚤어진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염은 모양은 아름다우나 풍성한 편이 아니어서 역시 당대 기준으로 무인다움이 넘치거나 복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초상들을 이순신을 직접 봤거나 최소한 당대의 사람들이 그의 용모를 묘사한 문헌 기록과 비교를 하며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순신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서해 유성룡이 징비록에 적은 용모가 단정하고 정갈했다는 기록입니다. 바로 이 유성룡의 기록 때문에 현재 표준 영정의 용모를 그렇게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용모가 단정하고 정갈했다는 기록은 누군가를 표현할 때 특별히 지적하거나 미화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충무공의 외모보다는 강직하고 곧은 평소의 태도나 성품을 기록한 것에 더 가까워 보이죠. 좀 더 구체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문신이었던 고상하는 이순신이 급제하던 해 문과에 급제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전쟁이 한창이던 1594년 한산도를 직접 방문해 이순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린 태촌집에 이렇게 이순신의 용모에 대해 적어 놓았죠. 공의 언론과 지모는 실로 난리를 평정할 만한 재주였으나 생김이 풍만하지도 후덕하지도 않고 관상도 입술이 뒤집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 있는 장수가 아닌 듯 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가 아닌
조선시대의 시점에서 복 있는 장수의 모습이란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감안해 살펴봐야 합니다. 당대의 복 있는 장수의 모습이란 몸집이 크고 후덕하며 얼굴도 크고 넉넉하여 붉은 빛이 돌고 풍성한 수염을 자랑하는 모습을 장수의 풍모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장비와도 같은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장수답고 복이 있는 용모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예로 김웅서 장군이라든가 조경 장군 같은 모습이 당대에는 훨씬 믿음직스럽고 늠름한 무인의 외모였던 거죠. 이런 기준에서 보자면 이순신과 상극이었던 원균 또한 그의 간교한 정치력과 더불어 외모 기준이 부합하다 보니 원균이 조정에서 더 사랑과 신뢰를 받은 이유 중 하나를 어쩌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순신은 마른 듯한 얼굴과 체형, 복스럽지 않고 얇고 말린 듯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서 전형적인 장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기록을 오대손인 이봉상 장군의 초상에 대입해보면 그 내용이 찰떡같이 부합합니다. 사람들은 이순신이 원래 문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표준 영정 속의 부드럽고 유한 모습,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이순신이 똑똑하고 과묵하며 점잖은 선비와도 같은 덕장이자 지장의 이미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순신은 지략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으니 지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순신은 용장이자 맹장이기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표준 영정 속 어진 이미지만이 진짜 이순신일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난중일기를 일독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공되고 윤색된 이순신 위인전 따위가 아닌 이순신 본인이 직접 한자 한자 써내려간 난중일기 속 이순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이순신은 본인이 파직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타협을 하지 않았던 대쪽과도 같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충, 의, 예, 지를 철저히 실현하는 유교 선비였고 정치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군인으로서의 직분에만 충실했던 참 군인이었습니다. 반면 그는 원균의 예에서 보듯 한 번 눈밖에 나고 나면 치독치도 상대를 증오하고 업신여겼으며 믿지를 않았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여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고도 분을 참지 못해서 일기에 붓을 휘갈기며 욕을 적을 정도로 화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는 예민함이 극에 달해 잠도 못 자고 물도 못 마시고 두통과 발열, 식은땀, 토사 광란을 일으키기가 일쑤였습니다. 임금이 자신을 미워하고 견제하고 파직시키고 잡아들여서 죄를 추궁했지만 고초를 겪고 복직한 후에도 임금이 계신 방향으로 절을 올리는 망궐례를 빼먹지 않고 행하는 충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이순신은 어머니의 죽음에 꺼이꺼이 통곡을 하고 백성들의 피폐한 생활에 마음 아파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너무 무서워서 군영을 이탈하고만 탈영병의 목은 단칼에 쳐버릴 정도로 단호한 인물이었습니다. 배가 깨져 물에 떠다니는 왜군을 건져 목을 잔뜩 잘라 조정에 바치면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적병의 수급을 베기보다는 그 시간에 적을 쫓아가 배를 한 척이라도 더 깨부수길 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싸움을 앞두고 배에 기생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는 원균에게 미친 것 아닌가? 참으로 가소롭고 한심하다. 이렇게 비웃고 증오하고 화를 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앞두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며 하룻밤 만에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버렸다고 일기에 기록합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는 아프지 않은 날을 찾기가 힘들 정도이고
고열과 구토와 위, 경련, 설사를 반복하며 반송장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도 오로지 이길 방법을 찾기 위해 스스로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점을 치기도 합니다. 마침내 명량 한가운데 대장선에 홀로 서서 분투를 하던 이순신은 안위에게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아니야. 네가 정녕 군법에 의해 죽고 싶으냐? 네가 도망간다고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또한 중군장 김응함을 꾸짖기를 김응함 내 이놈! 너는 중군장이 되어 대장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쳐 숨으니 당장 쳐 죽여 없애야 할 것이나 전세가 급박하니 공을 세워 죄를 씻을 기회를 주겠노라. 그리고 전투 중 적장 하나인 마다시를 발견해 물에서 건져내곤 전신을 토막쳐서 배전에 걸어 전시해버립니다. 당장 큰일이 나도 이상할 것 없는 몸을 간신히 이끌고 적진에서 홀로 싸우며 겁먹은 장졸들을 잡아 죽일 듯이 몰아세워 전투에 참가하게 합니다. 적개심에 활활 불타올라 적장을 토막내 창에 꿰어 매달고 눈에서 불이 나올 듯 왜군들을 쏘아보던 통제공이 토해내듯 낮게 읊조립니다. 그리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니 비릿한 피가 배어나옵니다. 전군, 일제 반포 후 양현 전타하라.